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템페스님 질문하신 거, 오늘 템페스님 얘기하신 거 많이 써먹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올리신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템페스님, 오늘 저랑 같이 가시죠, 새벽까지. 예. 자, IMF 같은 충격적인 일이나 일본 같은 장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이건 뭐 다 걱정이죠, 한국 사람이면.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경제 대위기가 예. 올 것 같습니다. 좀 그럴 조짐이 보여요. 원래 경제공황이 오기 전에 전조현상이 뭐냐,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껴있어요. 예. 경제 대공황이 오기 전에 조짐이 예. 물가든 사업이든 예. 투자든 예. 부동산든 거품이 왕창 껴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품이 없는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그렇지 않나요? 뭔가 가격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죠? 정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갔는데 왜 살기 힘들어졌지? 아니, 뭔가 가격이 올라가려면 그만큼 소득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는 건 더 어려워졌는데 물가나 하고 부동산만 올라가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있다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 지금 뭐 주식에도 비트코인에도 보면 너도 나도 막 정시 팔려가지고 영끌하자. 우리 요즘에 보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통장에 돈을 안 넣고 있어요. 네, 돈을 안 넣고 있어요. 테베스님. 요즘 젊은 사람들 통장에 돈 넣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바보라 그래, 바보. 어? 이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왜 무식하게 은행에 갖다 주냐고.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이 주식 비트코인 시장에 몰려 있잖아. 근데 보면 거기에 막 돈 다 끌어가지고 빚지고 들어온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정상적으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버는 소득의 몇 프로만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한 번 올 것 같긴 해요, 사실. 올 것 같긴 해. 왜냐하면 너무 안일합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너무 안일해요. 네. 안 올 것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경제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거품이 다 껴있고 지금 사람들이 1인당 가계빚이 장난 아니야. 1억에 거의 수렴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나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제2의 IMF, 즉 경제 대공황이 한 번 더 찾아온다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과연 잊고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들었던 투자 격언 중에 옆집 아줌마가 관심을 보이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가상화폐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좋은 말인데요. 근데 현실은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옆집 아줌마가 관심이 보여요. 너도 나도 관심을 보여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예요. 오히려 관심을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안 하냐? 지구식에 너도 나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을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삿대질하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예. 어.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이렇게 하면 망하지는 않잖아. 장관이 안 그래요? 적어도 뭐 은행에 넣고 사면 망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언제 부자 되냐? 저 부자 되고 싶어서 은행에 넣는 게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난 그런 거야. 지금 좀 심각해요. 뭔가 거대한 스노우볼이 뭔가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언젠간 한번 우리 쪽으로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템페스트님 지금 아셔야 될 게, 지금 젊은 친구들 통장에 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 빚 있는 사람도 많아, 20대에. 왜냐하면, IF 때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미 젊은 나이 때부터 빚을 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저는 솔직히 딛고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요. 지금이 더 심각할 수 있어. 예. 왜냐하면 빚의 무게가 지금의 스케일이 더 커요. 망하게 됐을 때. 예. 그때도 빚이 컸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IMF 터졌을 때 다 빚쟁이였죠. 빚졌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갚으신 분들 꽤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갚을만 하기 때문에 갚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 해서 안 돼가지고 빚이 5억, 6억 돼봐요.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아무리 의기투합 한다고 해도. 청춘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갚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빚에 대해 관대합니다. 네, 관대하죠. 관대하고 이 젊은 나이 때부터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학자금 대출. IMF 때는 학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정강이 안 그렇습니까? IMF 그 학자금 대출이 IMF 지나고 나서 들어온 제도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템페스님 젊은 친구들 중에서 빚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장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통 학자금 대출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대졸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졸자들 중에 부모님이 등록금 다 내주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 한 1년치 등록금 낼 수 있어. 1학기, 2학기 정도 낼 수 있는데 나머지 3년은 네가 알아서 해라. 1년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니까 3년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대학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많이 깨지죠. 네, 돈 많이 깨져요. 등록금만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등록금이 가장 큰 돈이긴 하지만 등록금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타지에 생활하면 기숙사, 뭐 자취 생활하는데 월세, 뭐 공과금, 밥값, 사람 만나 술 먹죠. 품위유지, 책값, 그리고 과회비 같은 거. 대학교 생활하면서도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빚을 진단 말이에요.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만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하면서 생활비도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쉽게 받으면 졸업할 때 되면 얼마 되냐? 3년 동안 그렇게 받으면 4천만 원이 넘어요. 남자나 한 26, 7에 졸업한다 치면. 근데 그 빚을 지고 있는데 못 갚은 사람들이 많아. 아니면 젊은 나이 때부터 요즘 얼마나 심각하냐면 템페스님 고등학교 때부터 그 사설토토라고 아시죠?
스포츠 토토, 국가에서 인정한 토토 말고요. 불법 토토.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문대생들도 그 불법 토토를 합니다.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스카이 출신들도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그런 사설 도박에 토토에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어. 네.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 때 빚을 많이 지고 뭐 개인 희생이나 파산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빚에 대해 굉장히 안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어떤 마인드인지 아세요? 만약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졌어. 그러면 5천 주다 못 갚을 것 같잖아. 그러면 에이 뭐 그냥 저기 법원 가서 개인 희생하면 되지. 컷 하면 돼. 안 갚으면 못 그냥 법원 가가지고 선생님 저 못 갚겠습니다. 나라에서 좀 대신 탕감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배째란 식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대 친구들 중에 그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빚에 대해 굉장히 안일하다는 거야.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 빚은 사람들이 좀 덜어 있어요. 빚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베스리 보세요. 영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 영끌이 미덕을 하고 있어. 영끌이 뭐 미덕입니까? 영끌 자체가 뒤가 없다는 거잖아. 뒤가. 영끌의 다른 말은 뒤가 없다는 거예요. 올인이 아니에요. 올인. 인생을 올인하겠다는 거. 집 하나에 올인하겠다. 되면 좋은 건데 만약에 은행에서 금리 확 올려버리고 나라에서 예전처럼 또 IMF처럼 국가 부도 사태 딱 선포해버리면 아니 물론 지금 뭐 집값이 뭐 무조건 올라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동안 나라가 별탈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 은행에서 갑자기 금리 은행이 사정이 어려져가 갑자기 이자를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가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못 낼 거 아니야. 그게 한 달 전에 밀려봐요. 예. 1%만 올려도 갚는 분들은 피가 마르잖아요. 금리 1%가 0.5만 올려도 돈이 얼마야? 이자만 한 100이 늘어나는데 더 늘어나는데 100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빚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대하고 안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빚도 투자다. 뭐 빚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자. 그 말 자체가 난 이상해. 빚지는 거 왜 무서워 안 해야 되는데. 무서워해야지. 안 그래요? 빚을 지는 것도 능력이다. 많은 포장을 잘해. 빚은 빚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빚도 자산이. 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빚도 자산이야. 빚이 무슨 자산입니까? 빚은 빚일 뿐이죠. 마이너스일 뿐이지. 마이너스가 어떻게 자산이 돼? 어. 내가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암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암세포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다 빚을 지고 있고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빚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뭔가 좀 너무 무감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번째 내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 내 예상일 뿐이에요. 시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경제 대공황 상태가 왔을 때 그 상태도 주저앉을 테고 네. 네.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못해요. 좀 이런 말 하면 20대 친구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지금 IMF 시절에 겪었던 20대 분들, 그분들이 지금 거의 50대입니다. 40 중후반에서 50대. 아마 IMF가 왔을 때 저한테 이제 슈퍼챗 하신 우리 테페스님 아마 젊을 때예요. 가장 혈기왕성할 때. 음. 그때는 뭐 힘들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일어설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닥치는 대로 뭐라도 했어요. 돈이 되면. 근데 2022년 뭐 지금 당장 터지진 않겠지만 언젠간 터지게 됐을 때 과연 지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 과연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자기한테 굉장히 엄청난 채무가 들어왔는데 과연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갚아나가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도 이것저것 가리는데. 그때 우리 예전에 IMF 터졌을 때 그때 아버지를 막 빚 갚으려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막 투잡 쓰리잡 뛰고 막 1년 360 일하신 분도 있고 1년 360을 일단 급하니까 집 팔아가지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예. 어머니도 일하고 그때 그거 아십니까? IMF 터지면서 원래 어머니들이 졸업주부 하셨는데 IMF 터지고 나서 공장으로 갔어요. 예, 공장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공장 취업하신 분들. 예.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거야. 이 맞벌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IMF 터지고 나서부터죠. IMF 터지기 전에는 그냥 항상 집에 가면 엄마가 있었어요. 예. 아직도 기억이 나. 친구 엄마가 꼭 있었어. 예. 그때 제 IMF 터기 전에 학교 다녔을 때 뭐, 학교에서 호구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신다 손 가면 한 반에 한 두세 명밖에 손 안 들었어요. 그 말은 대부분 어머니께서 주부라는 거죠. 집에 계신다는 거죠. 가정노동 하신다는 거지. 근데 IMF 터지면서 빚도 많이 생기고 먹고 살기 어려지니까 어머니도 이제 가게 일에 뛰어들고 뭐 공장에 가신 분들 많아요. 예.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죽어라 돈만 벌었겠죠. 헛돈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돌파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지금의 세대는 이 IMF가 또 왔을 때 과연 똑같이 할 것이냐.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대의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보다 스케일이 더 클 거예요. IMF 때보다 스케일이 더 많이 클 거야. 빚의 부채라든지 어떤 가계빚의 무게라든지 굉장히 클 겁니다. 그 금액이. 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갚아나가는데. 과연 그 갚아나가는 것을 기꺼이 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어떻게든 자신의 업보다 생각하고 청춘을 바쳐가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서 이번 생은 글렀어. 저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쥐쥐 질 것이냐. 근데 저는 장담하기를 절대로 그 IMF 때 그런 기적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뭔지 아세요? 그때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때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남들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시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서로가 사소한 거 이제 티끌 많은 것도 서로 줄 세우고 비교하는데 그런 거에 민감한 세대인데 과연 할 수 있겠냐고. 오히려 나는 그 시절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인터넷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광년이 들어오고 하진 않았잖아요. 집에 컴퓨터 있는 애만 컴퓨터가 있었고 인터넷 쓰는 애만 썼었고. 근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고 너무 우리가 볼 거 안 볼 걸 너무 많이 봐요, 온라인에서. 그러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리고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 그런 시국을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데 또 이런 경제 대공황이 터져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집을 사는데 빚을 지는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빚을 져야 돼요. 네.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를 들어간다거나 집을 살 때 빚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빚을 져도 괜찮아. 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도 충분히 내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냐? 솔직히 내가 봤을 때 평생 갚아야 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 이게.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변수라는 게 생기잖아요. 변수라는 게. 곧장 잘 다니는 직장도 언젠가 뭐 사정이 어려워서 나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큰 돈이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아니면 은행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빚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져야 되고 웬만해서 빚을 지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나이 때는. 젊은 나이 때는 불가피한 상황이 안 되면 절대 빚을 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무리한 짓을 하면 안 돼. 네. 절대 뭐 연끌이라든지 뭐 토토라든지 아니면 비투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이 보여. 그리고 너무 이걸 관대하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살면서 한 번쯤은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발도 들이면 안 되죠. 아무튼 저는 이게 한 번 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 번 더 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일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왔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뭔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예.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게. 뭔가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많지도 않고 가게 상황도 안 좋은데 뭔가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물가 장치만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죠. 불만이 많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시나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나름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뭐 전쟁이라는 게 무조건 뭐 총 쏘고 뭐 핵미사일 쏜다고 그게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쟁이야.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어. 당장 며칠 상간에 막 대한민국이 폭사 내려앉고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해지고 너도 나도 우는 소리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준비라는 걸 해야 됩니다. 준비태세를 확립을 해야 돼요. 군대에서 왜 그런 말 있죠? 준비태세 확립. 군대에서 왜 그런 훈련 많이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상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똑같습니까? 절대 똑같지 않죠.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왜 워낙에 훈련 많이 하다 보니까 예비군 가면 몸이 기억하잖아. 네, 몸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훈련 안 받아도. 그런 거 뭐 신기하잖아.
그만큼 대한민국이 혹독하게 이제 군생활하면서 세뇌 교육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소에 좀 우리나라가 한번 위기가 왔을 때, 그 1998년에 겪었던 IMF가 다시 한번 왔을 때 생각해 봐야 돼. 역사라는 게 한 번씩 되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도 좀 준비라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벌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빚지지 마세요. 빚지지 마시고, 무리하게 뭔가 벌리지 마시고. 저는 이게 언젠간 한번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좋은 주제를 주신 테페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